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정말 힘들게 버텼던 1월인데 2월 시작이 설 연휴와 겹치면서 뭔가 화이팅을 외치기에도 다소 타이밍이 좀 애매해져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첫 주는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하지만 안도할 수 없는 것이 시장이죠. 역시나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 바라보자라는 조언들도 빼놓지 않고 챙겨가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메타와 같은 종목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판가름이 참 안 서는 시장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그러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1.50% 상승하고 있고요. 2,748.3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2,221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이 1,14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은 매도합니다. 3,364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 보여주면서 0.5%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7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제부터 강한 흐름 이어주고 있습니다. 5.87% 현재 상승하면서 잠깐 전보다도 더 크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50만 5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2% 정도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차만 파란불을 켜고 있고 삼성 SDI가 보합권이네요. 나머지 종목들 다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2.12%로 그래도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8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코스닥은 901.3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1.0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수급 체크해 보시죠. 개인들이 714억 원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코스피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154억 원, 외국인이 380억 원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7% 강세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만이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33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펄어비스가 6.05%의 강세 보여지면서 98,100원으로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LNF가 0.62% 강세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도 11%의 상승세 보여지면서 73,600원으로 급등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 보합권이고요. CJN이 오늘 5.53%로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59,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에 위메이드 10% 이상의 강세 역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12만 3,900원, HLB가 1.85%, 또 첨보는 5.56% 상승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내일 1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시장 흐름을 살짝 짚고 왔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간밤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일단 악재와 호재가 좀 공존했다. 이런 인트로를 좀 깔고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어제 마이너스 3% 이상 무너지면서 장전에 우리 증시 굉장히 불확실하다, 물음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오늘 아침 장전에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 물음표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우리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월요일의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일주일 동안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점 이탈하지 않고 화수 목금 저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증시는 우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자, 지난주 월요일 저점이 어디죠? 자, 여긴데 여기를 차례대로 이탈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아까 보면은 월요일에 저점을 깨지 않고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우리 증시는 자,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급락하고 다음 날에도 조정받고 또 목요일에도 미사일 쏘니까 또 무너지고 금요일에 극적으로 반등에 성공한, 즉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는데 우리 증시만 북한이 미사일을 2번 도발하니까 단기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지수가 이제 저점인 줄 알았는데 더 빠지고, 이제 저점인 줄 알았는데 더 빠지는 정말 패닉세를 불러일으키는 짜증 공포를 뛰어넘은 혼돈의 도가니까지도 조정을 받았고, 자, 여기서는 제가 감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매도 버튼 금지 명령을 제가 내려드린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코스닥 지수 조금 올라가고 어제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오늘 방향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건 장전에 좀 예언을 해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거의 장 마감까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왜 우리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가, 어제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가 굉장히 상반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의 증시의 흐름은 또 어떤 흐름일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나스닥 지수가 어제 마이너스 3.74% 급락 마무리가 됐는데, 자, 하락을 이끌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이제 페이스북이 어제 SNS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SNS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신세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페이북도 아니잖아요. 근데 메타잖아요. 요즘에 페이스북이 근데 어쨌든 이제 과거에 이제 팡을 이끌었던 이제 미국 증시의 이제 투심을 이끌었던 이제 팡에서 애플을 차지했던 우리 페이스북. 맞아요. 지금은 이제 메타로 바뀌었죠. META 플랫폼이라고, 자,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사명까지 바꿨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나오지 않자 이 금리 인상 기조에 맞물려서 기술주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26%가 급락했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첫 번째, 실적도 안 좋게 나왔다. 예상치를 하회했다. 두 번째, 자, 그럼 앞으로는 좋아질 것인가? 아니다. 이용자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금 4분기에서 계속해서 페이스북이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컴퓨터, 인터넷 보급되면서 계속해서 이용자 수가 늘어나다가 이번 작년 4분기에 최초로 이용자 수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는 동영상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어서 광고 매출이 오히려 수십 % 증가하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이용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경쟁사 이제 틱톡이라고 이제 짧은 동영상을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짧은 동영상을 이제 또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는데 릴스라고. 릴스인가요? 하여튼 뭐 릴스인가 뭔가 이제 짧은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동영상에 그런 시청하는 이용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광고가 안 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광고가 실리려면은 이제 피드로 된 글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저들이 많이 봐야 그쪽에다가 이제 광고주들도 광고를 태우는데 이제 릴스라는 5초, 10초 짧은 영상짜리들을 이제 이용자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광고 매출이 좀 감퇴하는,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페이스북이 실적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용자 수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실적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물음에 성장 좋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경영진의 그런 입장 발표에 따라서, 자, 우리 페이스북이 지금 사명을 메타로 바꿨죠. 이게 지금 메타버스 세계를 우리가 연결지어주는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에 쓰고 있는 게 자, VR 헤드셋입니다. 이제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용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내가 메타버스 관련주들 공략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당장 뭐 주말이라도 이제 근교 가면은 이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서 좀 활용해볼 수 있는 걸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되게 이제 신기해요. 게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도 뭐 이걸로 있는데, 좀비 한번 당해보는 거 해봤었어요. 아, 좀비 당해보셨습니까? 이거 63빌딩 같은 데 올라가서 사과를 주워가는데 거기서 떨어지면은 가짜로 떨어지는 건데
진짜 떨어지는 느낌이 것 같아요. 들고 네. 뭔가 그렇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전자기기를 만들면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은 줄어들고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이 세계가 돌아오기까지는 메타버스가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SNS 관련해서 좀 악화가 되다 보니까 자, VR 헤드셋 관련해서 우리가 뭐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 퀘스트 2 이제 오큘러스 이 VR 헤드셋이 작년 여름 기준으로 전 세계 이제 VR 기기 점유율 75% 이상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계로 이제 전환되어가는 그 시작점의 플랫폼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림은 맞는데 메타버스 세계가 현실화가 되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느냐에 대한 물으면은 그렇지 못했다. 그렇죠. 실적 안 좋아지고 있고 기존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한 광고 매출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보기 드물어요. 이게 코스닥 무슨 작전주도 아니고 우리 페이스북 시가총액이 이제 뭐 1000조 가까이 되는 기업인데 자, 이제 240조가 하루 만에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까지 굉장히 주가가 뭐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자, 여기서 조정을 받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추세 하단에서 기술적 반등을 예상했지만 실적 안 좋다, 이용자 수 감소한다 하면서 자, 작년에 이 저가 라인에 오늘 하루 만에 갭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가 이제 구 페이스북이 자 280달러를 갭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자 지금 237달러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하방이 저는 자 200에서 215달러까지 하방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네, 메타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 아까 오큘러스나 VR 기기 이런 쪽으로의 그런 뭐 미래가치 가중치가 다시 평가되면서 다시 또 반격의 뭐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이제 과거 이제 메타지만 과거에는 이제 팡의 주역이었습니다. 팡 빅테크의 주역이었던 자 페이스북 메타가 마이너스 26%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하한가급의 폭락이 나왔고 이 폭락에 따라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올랐습니다. 이번 주 월화수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의 9%가 올라갔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자 9.6%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 3%의 조정은 9% 일주일 동안 단기 급등한 것에 따른 기술적 조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하락을 견인한 가장 큰 동력은 무엇이었다? 메타라는 기업이 무너져 버렸다. 사명을 이제 메타로 바꾸고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업을 잘하면서 이쪽으로 매출이 잘 나올 것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타났다. 뭐 실상은 이제 메타버스가 우리 세계에 현실 세계에 좀 도입되기까지의 과정이 또 이제 암초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전 세계 점유율 75%를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광고주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 구글과 페이스북 거의 전 세계 광고 매출 1등과 2등이거든요. 네. 근데 업계 1위인 구글은 유튜브의 성장으로 광고 매출이 성장했지만 네. 전 세계 업계 2위인 페이스북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매출 저하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1년 6개월을 후퇴하는 그런 좀 현상을 좀 맞이하게 된 것 같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메타는 이런데 네. 또 아마존은 급등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제가 네. 노랑톡에서는 장전에 브리핑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지금 조금 뭐 시간이 지나서 장 마감이지만 네. 그래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마존이 페이스북이 급락하면서 네. 이제 페이스북이 급락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8% 가까이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으로는 플러스 이게 왜 이런 거죠? 반사 이익인가요? 급등은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아마존이 리비안에 투자한 게 대박이 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뭐 아직까지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에서 매출 나올 게 네. 이제 오큘러스라는 퀘스트 2 VR 헤드셋에서 판매하는 거 말고는 딱히 매출이 나올 게 없지만 그리고 유저 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정체가 되어 있지만 우리 아마존은 실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 뭐 생필품 이런 것들 약 제약 이런 것들을 모든 그냥 우리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네. 것들을 전자상거래 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미국 전역과 다른 나라들에 이제 조달을 하면서 실적 예상치를 10% 이상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호실적을 낼 수도 있고 예상치를 하회할 수도 있는데 아까 살펴봤었던 팡의 주력이었던 페이스북 메타는 실적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마이너스 26%가 급락했고 그 여파로 빅테크 기업 아마존이 마이너스 8% 급락했으나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하니까 이게 웬걸? 오히려 예상했던 실적보다 10% 이상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장 마감 후에 15% 급등 예고를 급등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시간에 10%가 상한가인데 미국 증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간으로 15% 급등 마무리가 됐고요. 새벽 시간 아마존이 폭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아마존이 폭등한다.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우리 미국의 이제 나스닥 100 이제 미국 선물 지수도 플러스 2%의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4거래일 동안 나스닥 지수가 9%가 올랐다. 그리고 어제 마이너스 3%가 빠졌는데 또다시 미국 선물 지수 플러스 2% 반등의 흐름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무너졌지만 우리 증시가 강한 이유는 아마존이 호실적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서 아마존과 아마존의 그런 계열사들, 관련주들, 뭐 쿠팡, 여러 가지 리비안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반격도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미국 선물 지수에 좀 표출이 좀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1시 43분경인데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미국 선물 지수가 새벽 시간 어떻게 결과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미국 시장 점검까지 또 확실하게 해주는 민경철 위원님인데요. 자, 민경철 위원님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로봇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또 일부 급등락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종목들은 우리 아마존에 대한 이슈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하면 뭐죠? 전자상거래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 뭐 있죠? 네이버 쇼핑과 쿠팡입니다. 그러면 이제 쿠팡의 주가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아마존이 폭등할 것을 예고하니까 쿠팡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방위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관련주 차트를 잠깐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그룹별 들어가서 보시면 오늘 자 쿠팡 관련주들 전부 다 자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자, 20종목이 상승하고 3종목만 하락하고 있는데 자, 떨어지는 종목들도 그렇게까지 큰 하락폭을 보이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쿠팡 관련주들이 좀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노란톡에 입장해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종목을 10시에 이거 우리 추천주로서 가족방에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하고 1시간 만에 목표가를 달성해서 17% 수익 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 관련주 오늘 떠오르고 있는데 자, 아마존이 급등할 것을 예고하면서 아마존 뭐다? 전자상거래다. 전자상거래 업체에 뭐 있다? 네이버, 쿠팡이 있다. 쿠팡 관련주 뭐 있다? KCTC가 있었다. 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월 달 내일의 붐에서 2번 다뤄서 우리가 좀 오래 걸려서 좀 수익권 청산이 되었던 종목인데 자, 우리가 KCTC 우리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리고 나서 빠졌을 때 11월 달 한 번 더 2차 매수까지 진행해서 12월 달 말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청산이 한번 좀 힘들게 됐습니다. 거의 한 달, 2달 만에 이렇게 추가 매수까지 진행해서 청산이 됐었던 종목인데 과거 그래도 이제 8% 정도의 좀 마무리가 플러스 8% 정도의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1월 달 증시가 호도도도도도 이제 계속 무너졌죠. 계속 무너지고 지난주 여기도 이제 저점을 깨면서 낙폭을 보여서 우리가 과거에 수익을 냈었던 그때의 매수 타점보다 더 저렴한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다고 판단해서 제가 이거를 5,550원에 우리 10시경에 뒤늦게 노려보는 거 공고 드렸습니다. 자, 5,550원. 자, 이 구간 뒤늦게 노려보는 거 공고 드렸는데요. 공고 드리고 나서 11시. 1시간 만에 플러스 17% 좀 매기가 강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좀 수익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아마존이 폭등한다. 그래서 아마존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거에 오늘 시장에 그런 단기적인 수급이 좀 몰려갔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이제 리비안에 이제 투자를 했다, 발주를 넣었다라는 사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실 텐데, 자, 오늘 리비안 관련주들도 좀 폭발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마존이 오로라 지분 5%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주식에도
오로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설마 우리나라 이 아기상어 관련주, 핑크퐁 관련주 이 오로라의 지분을 5% 취득한 것인가? 라고 잠깐 심장이 생각했는데 잠깐 설레었는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자, 오로라 이노베이션이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 네.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 리비안 오토모티브 지분을 18% 이상으로 늘렸고 그에 따라서 자, 아마존이 급등한다. 근데 아마존이 리비안의 지분을 얼마나 늘렸다? 자, 보면은 370만 주를 늘렸다. 리비안의 최대 주주가 굉장히 많은데 자, 포드 자동차에 이어서 우리 아마존도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아마존 올라간다. 네. 아마존이 투자한 리비안도 시간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리비안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해서 에코캡, TC시스템, 대원화서, 우신시스템 등 우리 과거의 리비안 관련주로 좀 시세가 나왔던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이 갑자기 반짝 시세가 강하게 유입됐었던 모습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고 그 영향이 국내 시장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보내주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저희가 노란 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가운데서 또 상승했었던 종목 위원님이 소개해 주신 종목들도 많잖아요. 네. 하나씩 좀 리뷰 좀 도와주시죠. 일단 너무 많아서 많은 종목들을 다루기 어렵겠습니다만 자, 올라간 종목들만 오늘 올라간 종목들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1월 7일에 우리 내일을 보면서 다뤘던 디지털 조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당시에 1월 17일 우리 종가 3,030원에 좀 공략하는 거 공고 드렸는데 오늘까지 장중 4%의 상승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과거 매수타점에 대한 복귀, 왜 대시대 초입이었는가, 그리고 오늘 어떻게 상승 전환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7일 우리 디지털 조선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조선. 자, 검색해 보시면 자, 1월 17일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우리가 대시대 초입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이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하루 이틀 3일 동안 조정받다가 잠깐 수익권이 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조정받다가 자, 어제 그리고 오늘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면서 더 큰 상승률을 좀 나타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자 아무래도 차트가 똑같죠. 자 과거 7,000원짜리가 6,500원짜리가 마이너스 60% 폭락했다. 그리고 폭락한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여기서 공략했더니 일주일에 잠깐 또 고개 드는 듯 하더니 일주일 지나서 오늘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직전의 고가를 좀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자 3,2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내야 진정한 대시대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드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찌됐건 뭐 1월 17일이니까 지금 2월 초죠. 2월 1주차니까 한 1월 3주차부터 1월 4주차, 2주차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보름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4% 상승했으면 그래도 뭐 1년치 은행이자 정도의 상승률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안겨드렸다. 디지털 조선 기특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다음 종목은 이제 한국석유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8일 우리 한국석유 종목을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서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오늘까지 4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42%의 시세를 기록할 수 있었는가 차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석유 차트입니다. 자, 이게 과거에도 이제 국제유가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주가가 이제 3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3만 원짜리가 자, 만 원까지 조정받으면서 제가 이거 설명을 자, 1+2 행사를 마무리하는 단계가 여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3만 원짜리가 만 원까지 마이너스 65% 폭락했다. 그리고 그 폭락한 저점에서 과매도관에서 저점을 한번 다지고 또다시 이중바닥을 다지고 이 조정 구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주식시장의 의지를 표출한 시점이 바로 1월 18일 화요일이었고요. 이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한국석유 이제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이 친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라는 것처럼 이 친구도 앞으로 조정받고 힘없이 거래량 없이 여기서 기간 조정 오랫동안 거치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대시대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들 겁니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급등락하다가 결국 오늘 사고를 쳤어요. 21,150원까지. 그래서 이제 직전의 고가를 한 번 더 장중에 돌파를 하면서 자, 국제유가 90불 갔다.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직전의 고가를 장중에 뚫어내면서 우리가
1월 18일부터 딱 2주 지났는데 상승률 42%의 상승률을 보이게 만들어준 대시대 초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시켜준 종목이 한국석유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성호전자 종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월 19일 네, 우리 지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내일에 보면서 다뤘던 종목인데 자, 우리 차트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9일 오늘 갑자기 오후장에 올라가서 네, 이게 당황스러웠던 종목인데 성호전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19일이면은 이때거든요. 자, 이때예요, 이때. 근데 이때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빠지기만 했습니다. 자, 뭐 잠깐 여기 뭐 여기서 이렇게 뭐 1, 2% 정도 이렇게 잠깐 2, 3% 정도 잠깐 여기서 1%에서 3%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자, 1월 25일 화요일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빵. 그다음에 목요일에 미사일 쏘니까 빵. 그냥 미사일 쏠 때마다 저점 이탈하면서 지난주 화요일에 무너지고 목요일에 무너지면서 오히려 제가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 말이 무색할 만큼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빵 떨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북한이랑 전쟁 안 나고 보니까 오늘 장중에 플러스 자 23%까지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자 우리가 여기 종가 오후장에 여기서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장중에 1,900원까지 플러스 자 지금 8.93%까지의 상승률을 나타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부수적으로 좀 한 종목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네. 자 1월 21일 우리 3일기업공사 네, 이것도 제가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에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는데 오늘자 기준 플러스 4%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복귀도 네, 좀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기업공사. 자 이거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11월 달 저녁 방송 우리 주유소 게임에서 제가 이 종목을 자 우리 바닥에서 진입기 노려보는 걸 권고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거에 공략했었던 가격 대비 여기까지 대시세 분출했는데 이날 제가 이거 우리 바닥에 공략해가지고 이미 수십 % 수익 냈다. 근데 그래도 지금의 구간이 대시세 초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 1월 21일 금요일에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이 종가 자 4,700원 대비 오늘 장중 고가 4,900원까지 대충 4% 정도의 상승률을 네, 보이게 되면서 이제 막 이 거래대금 터진 캔들의 종가를 오늘 극복하는 돌파하는 그런 뭔가 기대가 뿜뿜 올라오는 네. 기대감을 높아지는 돌파 구간으로서의 오늘 네,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 자, 어찌됐건 조정 기간이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자 기준 우리 지지난주 금요일 공략했었던 3일기업공사 2주 네. 지나가지고 2주도 안 됐죠. 사실 이번 주 월화수는 쉬었으니까요. 한 7거래일 지나가지고 네, 플러스 4% 추가 상승 기록했다. 이렇게 네, 리뷰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 네. 자, 지난주 종목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이 정도면은 소위 말해서 스케치북을 찢었다라는 표현을 좀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스케치북을 찢었다? 네, 우리 어제 이제 TV 토론 보는데 네. 계속 이제 찢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찢이 뭐지 하니까 그게 이제 요즘 용어로 네. 찢었다, 잘했다, 네, 이제 네. 뭐 이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지난주 우리 15개 종목을 내일에 보면서 다뤘습니다. 근데 보시면 자, 우리 컴퍼니 K 한 종목을 빼고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이렇게 승률이 15 종목 중에서 14개 종목이 올라갔으니까 대충 눈대중으로 계산해도 90% 이상의 대시세 초입의 종목들을 지난주에 잘 잡아들였다. 지난주 증시가 무너졌죠. 무너질 때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을 잘 방송에서 다뤄드렸는데 한 종목 빼고 다 올라갔다. 그리고 세 종목이 오늘 네,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각 종목들 우리 빠르게 네, 그리고 천천히 네,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해주세요. 첫 번째는 이제 목요일 GRT 종목입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증시가 이제 폭락했을 때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포스러운 장세였어요. 근데 이제 GRT 종목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거래 재개를 했습니다. 본 종목이 거래 재개된 이후에 처음으로 거래대금 막 터지면서 이 직전에 이 기간 조정을 이겨내는 모습에 제가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우리 오후장에 예, 우리 종가상 자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하루 지난주 금요일 어제 오늘 딱 3일 지났는데 장중에 플러스 13%까지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플러스 7%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RF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자, RF 머티리얼즈도 사실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 오늘 또다시
직전 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대시대 초입입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네요.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고 바로 다음날 상승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고가를 돌파하면서 13,800원까지의 플러스 13%의 상승률을 우리 3거래일 만에 누려볼 수 있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금요일에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은 뭐 다 상승률 너무나도 축하드린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네. 마지막 이제 피델릭스 종목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뭐 필라테스도 아니고 이거 뭐 피델릭스 우리 종목 대시대 초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피델릭스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자, 지난주 금요일 자, 과거 주가 2,000원짜리가 얼마까지 조정받았다? 1,000원까지 조정받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었던 이날 이게 바닥에서 막대한 거래대금이 터졌다. 누군지 모르겠다. 얼굴은 모르겠는데 특정 큰손 누군가가 네. 강하게 주가를 들어 올린 모습이 포착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가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어제 올랐어요. 오늘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 고가 자, 1,595원까지 자, 플러스 7%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목요일,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수요일, 지난주 월요일 내일에 본 방송 보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종목들 한 종목 빼고 14개 종목들이 올라갔다라는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마지막. 오늘 종목들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제 종목 중에서 이제 일동홀딩스 종목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 종목에 대한 이제 리뷰는 노랑톡에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의 이제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이고요. 일단 시청자분은 자, 여기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종목이고요. 사진 찍고 캡처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관심 종목에 심장 속에 마음 속에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리뷰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 패키지 종목이고요. 자,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예상과는 다르게 신규 확진자가 27,000명이 나왔는데 오히려 차익 실현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의 수급이 다 포장재 관련주로 다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재 관련주, 제재 관련주들이 이제 물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펄프 가격은 뭐 안정화가 됐지만 물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지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 플러스 코로나 심해지니까 또 택배 이런 수요에 대한 그런 테마로 다시 부각이 되면서 자, 과거에 9,000원까지 8,900원까지 시세 분출했던 종목이 4,000원 밑으로 반토막 났다가 바닥에서 오늘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자, 이 직전의 단기 저항 라인, 단기 매물대를 소화한 돌파한 모습이 오늘 좀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상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자, 어떻게 보면은 아침보다는 빠졌죠. 근데 어제보다는 9% 올라간 거거든요. 그것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한국 패키지 종목이 금요일 기준으로 저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보여진다. 자, 여기서 흔들다가 결과적으로는 5,500원까지 갔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주요한 지지선 제가 노랑톡에서 제시해 드릴 건데 그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단기 시세 분출할 수 있는 대시대 초입의 구간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종목은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코스닥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은 2,400억 정도가 되는 기업입니다. 기업 개요 잠깐만 보고 와도 할게요. 자, 반도체형 기계 제조업체고 뭐 대주주 지분이 40% 정도 잠겨 있는 우리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이제 상장사가 되겠습니다. 자,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9,000원까지 시세가 나왔고 5,000원까지 마이너스 40%의 가격 조정이 있었고 이 과매도 구간 여기를 제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을 제가 10만 불짜리 매수점이라고 추가하는데 이 10만 불짜리 매수점을 극복하는 상승 장악형의 캔들이 오늘 만들어졌다라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던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자,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이 장기 입형 라인대의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본 종목 또한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을 시 뉴파워 플라즈마 금요일 2,500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은 슈팅 자리를 만들어낸 대시세 초입의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라는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정말 전설적인 종목인데 작년, 재작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 전설의 주식의 이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정말 이제 기적을 보였던 종목이에요. 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3월달 저점이 자, 1,000원, 2,000원 이렇게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1,300원, 2,000원짜리 주식이 자, 38,000원까지의
말도 안 되는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정말 다이나믹했어요. 자, 2,000원짜리가 우리가 3만 원까지 1,500% 시세가 코로나 관련주로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6개월 동안 1,500%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1,500% 폭등한 고점에서 32,000원에서 주가가 7,000원까지 마이너스 75%가 또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 폭락한 저점에서 또다시 38,000원까지 또 주가가 5배가 올라갑니다. 직전의 고점 오버슈팅까지 나오면서 막대한 시세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고 하니 과거에 과매도 구간에서 주가 5배 올라갔었던 상승분을 반납한 우리 바닥에서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기가 유입이 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27,000명을 돌파하니까 갑자기 고가 3만 원에서 12,0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65% 과매도 구간까지 조정을 받고 오늘 이거를 연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코로나 관련된 백신, mRNA 백신, 바이오 원료 의약품에 관련된 이제 반도체 소재처럼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원료를 만든다 해가지고 백신, 치료제, 여러 가지 그런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 자, 바닥에서 갑자기 우리 매기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종목의 과거력을 봤을 때 혹여나 이 종목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갑자기 5배의 시세가 나왔는데 자, 과거의 시세를 또다시 반납한 지금의 저점에서 또다시 코로나 관련주로 뭔가의 그런 기염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실적은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 과거에 한 번, 두 번, 과거에 1,500%, 과거에 400% 크게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라서 노랑톡에서 제시해드릴 주요한 지지선을 깨지 않을 시 진원생명과학 종목도 시청자분들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코로나 관련주로서의 대시세 분출 초입에서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라고 댓글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정확한 매수 타이밍에서 놓치지 않고 챙겨가 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3글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실시간 가격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1.62% 상승을 해주면서요. 2,751.8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이고요. 설 연휴 직전에 큰 폭의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에 이어서 3거래일째 지금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장 초반에 그래도 강한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전장에 살짝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계속해서 장 중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요.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2,751.80포인트 이 정도 수준에서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는 것이 특징적이죠. 기관이 2,874억 원, 외국인이 1,414억 원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고요. 개인들은 4,336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면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중엔 가장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45% 상승하면서 50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장 이후에 약한 모습 보이다가 어제에 이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순항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1% 넘는 상승세, 1.09% 상승하면서 74,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81% 강세 보여집니다. 네이버가 2.18% 정도의 상승 보여주면서 32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26%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77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요. 0.78% 조정 나오면서 19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LG화학이 강보합권 정도, 삼성 SDI가 1% 정도의 상승세, 카카오는 2.35% 강세 보여지면서 87,100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코스닥 1.14% 상승이 나옵니다. 901.75포인트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역시나 3거래일째 상승 중이고요. 분봉상 흐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오전장보다 오후장으로 갈수록 더욱더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건
코스피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장중에 고점 높여가고 있고요. 오늘 900포인트 선에서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수급 상황은 코스피와는 정반대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61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121억 원, 외국인이 329억 원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권의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게임주들의 급등 양상 보여지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5.73%의 강세, 카카오게임즈가 10.71%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09%로 강보합권 정도 움직이고 있고 LNF 역시 0.39% 정도의 강보합권 정도의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실까요? 네, 위메이드 역시 15.49%로 강한 급등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13만 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가 1.85%, 첨보가 5% 넘는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약보합권 0.57% 조정받고 있고요. 시젠이 6.79%로 낙폭을 더욱 키워갑니다. 5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상승한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 바라보시는 분들 다소 좀 편안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손실 봤던 부분들을 약간은 메꾸면서 움직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장세기 때문에 또 남다른 전략을 챙겨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민경철 위원님의 분석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장은 더욱더 상방을 바라봐도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높아지는 좀 흐름이 좀 나타나게 된 것 같다라는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이제 1월 한 달 동안 아까도 살펴봤죠. 나스닥 지수가 빠졌어요, 1월 달. 근데 지난주 월요일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등락을 보였던 것과 상반되게 우리나라 증시는 월요일에 저점을 찍었는데 화요일에 북한이 미사일 쏘면서 더 빠지고 지난주 목요일에 또 미사일 또 쏘면서 더 빠지는 진짜 전 세계에서 코스닥 지수만큼 가장 많이 빠진 지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빠지는 지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더라도 전쟁이 끝나면 지수는 회복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전쟁이 안 났는데 지금 핵 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에 왔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쏘니까 1월 달에 7번을 쏘니까 우리나라의 전쟁 리스크가 굉장히 또 부각이 되면서 발발하지 않을 전쟁 리스크가 우리나라 증시에 미리 반영이 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북한이 2월 중순에 우리 김정일 생일 8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한 번 더 도발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관측들이 나왔을 때 실제로 ICBM 미사일 도발을 할지 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그렇게 명령을 하달할지 정말 그 마음 상태를 저도 읽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달한다 한다면 제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김정은이 ICBM 미사일을 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주식 팔았다가 숏포지션 잡고 우리 인버스로 곧버스로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다시 또 저점에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2월 중순에 우리 김정일 생일 80주년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우리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만약에 지금이 변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900을 깨면서 2,600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딱 중간치인 2,700에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위로 그냥 올라가면은 2,900까지는 한 큐에 저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조정을 받을 시나리오는 이렇게입니다. 이중바닥을 다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750포인트로 마감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바로 2,900까지 그냥 바로 V자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W자의 형태로 한 번 더 우리 뭐 북한이 한번 도발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금리 인상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미국 나스닥 주들이 아마존이 호실적 발표에서 2%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갑자기 또 특정 빅테크 기업이 나쁜 실적을 발표해서 갑자기 또 하락 반전하느냐. 그런 모종의 악재,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를 또 부각시킨다든가 뭔가 모종의 악재가 새롭게 발발하면서 한 번 더 눌렀다가 정확도를 높이면서 그 다음에 2750을 회복하면서 2900까지 회귀를 할 것이냐.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의 변곡점에 오늘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2900까지 바로 가도 좋고 네. 눌렀다가도 좋아요. 어찌됐건 가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간다. 그래서 가는 건 가는데 만약에 특정 악재, 북한이 2월 중순에 ICBM 미사일 도발을 한다. 그러면 지수가 한 번 더 이제 빠질 수 있겠죠. 한 번 더 이렇게 이중 바닥을 찍으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준다면 이 기회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잡아서 네. 조정받는다고 해서 실어가 아니라 조정받았을 때 오히려 2,900까지 가는 과정에서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매매 전략을 세워두시고 현금 비중 뭐 10% 20%든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하셔서 우리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반대편에 있는 바닥에 있는 남북 경협주들 네. 저가 매수기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왜 뜬금없이 갑자기 남북 경협주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제가 12월 달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노래를 불렀는데 당시에는 왜 2차전지 소부장 관련주 이야기 안 하시고 왜 코로나 관련주들 이야기 하실까 했지만 이번에 폭발했죠. 남북 경협주들도 5월 달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과 만나서 악수하는 일정이 5월 달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되는 대통령과 만나서 악수하면서 어떤 이야기 할까요? 만나서 반가워 얼굴 보러 왔어 얘기만 할까요? 아니면 이 한반도 현황, 대북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후자의 이야기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온다라는 거는 한반도 정세를 논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대통령과 미군이 이야기할, 미국의 대통령이 이야기할 문제가 서로의 경제의 이야기들, 또 외교적인 문제들도 하겠지만 우리 대북 문제들,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될 거라는 관점에서 네. 미사일을 쏴서 도발해서 남북경협주들이 한 번 더 무너지면 여기서 남북경협주들 바닥에 잘 잡으시고 우리 5월 달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는 시점까지 좀 매매 전략 아이디어 참고해 나가신다면 진단키트 관련주 폭발 놓치신 분들 네. 혹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폭발 놓치신 분들도 앞으로 좀 따뜻한 불기둥의 그런 5월달 봄 여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위원님 아까 지금 방금 언급을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진단키트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해요. 어제까지는 네. 급등이었다가 또 네. 오늘은 또 갑자기 하락했잖아요. 네, 이게 종목마다 다른데 일단 엑세스바이오 종목을 먼저 보고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거는 자 이거 15,000원, 2만 원 이 박스권 구간입니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제도 제가 이거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 실적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주가는 어제까지는 강세였는데 오늘은 호도도독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자 슈마시스가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셀트리온이 5천억 규모로 미국에 진단키트를 공급한다. 그리고 슈마시스가 셀트리온의 진단키트를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슈마시스도 좋지 않을까라고 투자자들이 많이 기대를 했지만 오늘 거의 마이너스 26%, 29%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진짜 호재 뉴스가 나올 때가 이제 팔아야 될 땐가? 나는 그런 이슈가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이제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진단키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빠지면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 여기 15,000원, 2만 원 이렇게 박스권 구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 15,000원까지 빠지면은 이거 매수 기회에 또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 만약에 내가 추격 매수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 바닥에서 공략하세요 노래를 불러도 매수 안 하다가 네. 갑자기 여기 추세 상단 매도하기 좋은 구간까지 올라오니까 탑승하신 분들은 이 바닥에서 추가 대응 하셔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턴에 청산기에 노려보시면 되고요. 신규 확진자가 2.7만 명을 돌파했는데 신규 확진자 3만 명, 4만 명, 5만 명, 10만 명까지 이 상승 곡선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진단키트, 손세정제, 마스크 우리 2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네. 진단키트 다음에 백신주 올랐다가 치료제 올랐다가 뭐 융합병실 올랐다가 교육주 올랐다가 테마는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 음봉을 줄 때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네. 즉
빠질 때가 진단키트 관련주들 저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종목마다 다르다. 그리고 각 종목마다 디테일한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노란톡에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위원님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자세하게 또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강력하게 좀 바라봐야 될 내용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립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빠르게 변하는 시장들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후에 김종원의 종목식당 이어서 프로그램 방영이 됩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종목들 고민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이나 전화번호는 02-3153-2642번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접수하셔서 고민되시는 종목들 속 시원히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